2024년 7월 31일 오후 10시 39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국내 시장은 사실 빅 이벤트성 내용이 아니더라도 빠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오를 때 빠지는 기이한 성격을 가진 시장인데, 즉, 안 빠져도 되는 시장에서 빠지다 보니까, 어제같이 좀 시장이 해외에서 안 좋더라도, 국내에서 꽤 방어를 잘한 것처럼, 오히려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그 전에 이미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폭이 큰 애들은 사실 이제 결국 사이클이 결국 돌아서 종목들이 조금 괜찮은 애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력적인 포인트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 관심이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한 주간 관심 종목 중 하나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꽤 만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중 석유 내용도 굉장히 빠르게 전달드려서, 오늘 뭐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멤버십 관심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저렴하니까, 한 번씩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전력 소비 2년새 폭증하고 있다. 관련주 재룡전기, 일진전기, 세명전기 등등등. 국내 사실 전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던 거는 해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전선주들이 힘을 쓰지 못한 거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에서 사실상 돈 될 게 없다는 얘기도 들리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는 구축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땅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한계점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되는 부분들을 찾으려면 해외에서의 그런 이제 활약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딱 시점이 전력망 강화 얘기, 그다음에 AI 확대,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사용량 급증, 그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전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 해외에서도 사실 이제 기술력이 좀 약했던 해외 쪽에서 국내에 대한 이제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국은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은 데다가 노후 송전망들이 너무나도 아직 많아서 아직 시작 단계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보면은 해외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전력 섹터들이 국내에서 좀 부각이 안 된 것들이 되게 웃길 정도로 해외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과거 이제 전력 섹터들은 사실 이제 여름 섹터였거든요. 계절 섹터였는데, 현재 조금 많이 이미지를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마스 1인자의 사망 관련주 흥구석유, 한국석유, 흥하요.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는 내용을 전달했는데 우크라이나 얘기가 좀 잠잠해지려니까 중동전쟁 발발이 또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새 대통령이 취임식 참석 후에 이제 숙소 공격을 받아서 사망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현재 그렇게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번 배후로서 이스라엘을 좀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다짐을 했고 이란 대통령 또한 이번 사건에 있어서 비겁한 행동을 한 어, 사람들에게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차 중동전쟁 발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해운 쪽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석유 쪽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나왔고요, 오늘.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아마 내용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삼성전자의 하반기의 주목도 관련주 삼성전자, YC, 엑시콘, DI, PSK 홀딩스, 워트.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서버용 SSD 전년 대비 기준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좀 알렸고요. 이제 고성능 고용량 이제 SSD 수요는 지속 강세가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저는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SSD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요가 부족할 거라고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HBM인데 역시 엔비디아 쪽하고 연결고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애들이 펌핑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제 어찌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계속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될 거다. 기대감을 계속 불어일으키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유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기대감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특이점이 있지 않은 이상은 웬만해서는 할 겁니다. 왜냐면 그 수요를 늘린다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수요 수치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면 그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래서 뭐 내용을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팀F 사태 더 커지고 있다. 관련주 예스24, 카페24. 팀F 사태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인터파크 커머스 플러스 Q10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데 AK몰, 인터파크 도서 산하 플랫폼 전체에 대한 정산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인팍 쇼핑들도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고 인터파크 트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사용 계약을 해지를 했고요. 지금 사실 이제 거기에 산하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연쇄작용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반사수혜로 부각되고 있는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도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도 공유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탈원전 신한울 다음 달 공사 재개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등등 에너토크 등등등 이제 과거 전 정부 시절에 중단됐었던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아마 다시 진행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따로 영상을 한번 이제 공유를 드린 게 있어요. 주말에. 그래서 일정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지난해 6월 실시 계획 승인을 이제 취득을 했었고 12월에 이제 주설비 공사 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아마 이제 3호기 같은 경우는 32년이 이제 내용으로 보이고 4호기 같은 경우는 33년 준공을 이제 목표로 할 것으로 보여지죠. 현재 부지는 60%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이 이제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호재성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원전에서 있어서 앞으로 이제 내용적으로 괜찮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의 주목도 관련주 알테오제, HLB, 리가캠, 보로노이. 이제 금리 인하 얘기도 있고 이제 FOMC 얘기가 이제 나올 거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바이오의 주목도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작년 12월부터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영상에다 담고 있어요. 물론 빼먹을 때도 많았지만은 어쨌든 그 바이오의 주목도를 얘기를 계속 했던 거는 꽤 오랫동안 바이오가 숨죽여 있었었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내용을 전달드린 것처럼 여러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겠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싹을 펼치기 위한 이제 거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바이오 시장들이 워낙 좁다 보니까 사실상 길을 피기에는 굉장히 좀 작은 시장인 거는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진심인 나라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바이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나 어디서 그랬냐면
코로나19 이후에 빠른 성장을 기록한 한국 바이오에 찬사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처 능력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설들이나 깨끗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찬사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내에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장이 좀,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자, 일곱 번째 시진핑도 인정해버렸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시진핑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전달드리면, 이거 관련주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26일날 이제 당회 인사 자담회가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 그때 내용들이 나온 것들 중에 이제 중국 경제 위기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매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 똑같거든요. 사실 공통적인 얘기인데, 인구수가 줄고, 이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떴는데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부동산 침체 플러스 이제 일자리가 불안정이 나오고 있고, 시민의식이 지금 이제 공산당 체제를 붕괴하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중국 쪽에서. 그래서, 중국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반사수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초반에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이 안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인근 국가지만.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멤버십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